화요일 일본 캔들이 2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마감됐습니다. 저는 이 시그널을 보고 해칭 숏을 진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관점은 여전히 비트코인이 150K까지 큰 추세를 분출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숏이냐고요? 숏이 아니라 해칭 숏입니다. 고급 트레이딩 기술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그 이유, 그리고 원화 현물 투자자라면은 반드시 아셔야 할 내용, 지금 시장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응 전략까지 전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비트코인 장기 시나리오부터 다시 짚고 갑니다. 저는 이번 사이클 비트코인의 최종 목표가를 150K, 15만 불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와이코프의 박스 추세 그리고 피보나치 확장 시나리오를 이번 사이클에 제가 연구하면서 나온 결론이고, 지금은 박스 구조에서 추세 분출 중 잠시 쉬어가는 구간. 그런데 상승 추세는 유효하지만 단기 대응이 필요한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왜 지금 해칭 숏을 진입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매매 원칙은 시나리오로 시장을 읽고 기준으로 움직인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명확합니다. 바로 20일 이동평균선이죠. 2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캔들이 마감되고 거기에 더블탑 구조가 만들어지면은 이번 사이클의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추세 분출 이후에 이 부분에서 22평은 다시 이렇게 올라갈 것이고, 그에 따라 캔들도 올라가다가 첫 번째 캔들이 이런 식으로 22평 아래로 내려가고, 이후 어느 포인트에서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22평은 이런 식으로 기울어지겠죠. 그때 캔들 차트는 다시 22평 위를 살짝 넘는 듯 하였으나 다시 하락하면서 이렇게 쌍고를 만들고 내려가는 이 관점을 저는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제 일본 캔들이 22평 아래에서 마감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까 말한 그 하락을 보는 거냐? 아니요. 이 포인트는 그 포인트가 아닙니다. 자, 이 최근에 지금 이렇게 5% 미만의 아주 작은 변동폭으로 거의 20일 가까이 횡보가 이어질 줄은 사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진행 상황입니다. 지금 이 횡보 구간 거의 끝에 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 근거를 뒷받침하는 게 일목균형의 후행 스팬이고요. 그 간격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이런 낮은 변동성 구간은 반드시 폭발적인 추세 분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왜 해칭 숏을 잡았냐? 저는 추세 분출이 여기서 계속 상승이 이어질 걸 거의 확신시하면서도 조금 심리적 안정과 리스크 대응용 포지션으로 접근한 겁니다. 여러분, 해칭 숏이 있으면은 심리적으로 훨씬 유연하게 시장을 볼 수 있습니다. 이 7월 초에 108.5K에서 레버리지를 써서 진입한 롱 포지션을 저는 아직까지 지금 홀딩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도 기간의 횡보와 거기에 내일 중요 이슈에서 상승하기 전에 한번 이런 흔들기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게 보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못하러 보고만 있나요? 만일 내가 틀려가지고 그냥 바로 가면요,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본절 로스, 숏 포지션에 본절 로스 걸어놓고선 그냥 숏 본절, 만일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반등이 굉장히 짧고 빨랐다, 수익 못 봐도 저는 오늘 내일 마음이 너무 편할 겁니다. 심리적으로 가장 안정된 포지션, 저는 이게 해칭 숏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물하시는 분들은 여러 영상에서 강조해서 이 해칭 숏에 대해 잘 이해하실 테지만, 현물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물, 지금 업비트나 빗썸으로 거래하시는 분들, 현물은 말 그대로 매수해서 가격이 오르면은 매도하는 구조입니다. 자, 그에 비해 선물은 이 미래의 가격에 베팅을 하는 거래입니다. 가격이 떨어질 걸 예상해서 하락 베팅을 하면은 가격이 하락을 할 때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 그리고 현물과 마찬가지로 상승할 것 같으면은 롱 포지션을 잡아서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자, 이를 이용한 게 바로 해칭 숏 전략입니다.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대부분의 포지션을 현물에 놓고선 현물에서 오랜 전에 저점에서 매수한 그 물량을 그대로 들고 갑니다. 그러다가 가격이 이렇게 조정을 받습니다. 이때 이 선물 포지션에서 이 숏 포지션, 하방에 베팅하는 선물 포지션 계좌를 열어서 현물의 경우 이렇게 지금 수익이 나다가 수익이 꺾고 있는 이 부분에서 해칭 숏으로 추가적인 이 공백 수익을 메꾸는 그런 전략인 겁니다. 한마디로 현물 포지션을 들고선 하락할 타이밍에만 선물로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래서 이 상승 중에서 이 기간 동안을 리스크를 해칭하는 전략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업비트 빗썸 거래소만 사용하면서 이 현물만 들고 계신 상태에서 이 선물 계좌 포지션이 없다면은 뭐 올해까지는 사실 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그리고 나는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비트코인을 현물을 들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런 조정이 안 올 수가 있나요? 분명히 올 겁니다. 이럴 때 아무리 저점에서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거의 뭐 60%까지 되돌릴 수 있는 그런 포지션 상태에서 다시 잡기는 힘들고, 그렇다고 여기서 끊고선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선물 해칭 숏이 없다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때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해칭 숏 전략 제대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신청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오늘 밤부터는 굉장히 강한 변동성이 예상이 됩니다. 내일 새벽엔 FOMC 금리 결정, 그 이후 중요한 파월 의장의 발언,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 이슈 기한까지 겹칩니다. 자, 이런 큰 이슈 앞에서 시장이 민감하게 출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FOMC는 거의 99%로 금리 동결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거는 그 이후에 파월 연설 내용인데요. 파월이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 준비됐다, 자, 연내외 2회 인하까지 가능하다, 어쩌면은 3회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발언. 반대로 시장이 걱정하는 시나리오는 아직 금리 인하할 수 없다, 데이터가 부족하다,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 둘 중에 어떤 방향성의 발언이 나오냐에 따라서 지금의 지루한 행보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폭발적으로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거는 미중 무역 협상입니다. 현재 EU, 일본, 영국, 베트남과의 협상은 이미 미국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거는 중국인데 중국과의 협상 시한은 8월 1일입니다. 중국만 연장 가능성이 있지만 나머지는 이번 주가 마지노선이죠. 8월 1일 전후로 해서 굉장히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이 관세 관련 큰 뉴스가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시장이 횡보하는 이유는 정책과 외교 모두 방향 잡기 전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이런 이슈 이유와 트레이딩 전략으로 저는 롱 포지션을 홀딩하면서 요런 하락에 제 마음 편하고자 해칭 숏을 잡은 겁니다. 이 해칭 숏이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사실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저는 리스크 관리를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대한민국,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달러 차트 기준으로 보면은 자, 7월 14일 123K 최고점을 찍고선 아주 작은 그런 횡보 중입니다. 그리고 4월 9일부터 이때까지 65.2% 상승했고요. 근데 비트코인 원화 차트, 이 업비트 차트는 같은 기간 48% 상승에 그쳤습니다. 달러 기준보다 지금 23%가 지금 덜 오른 상태입니다. 거기에 달러 차트는 올해 초 있던 고점을 진작에 넘어서서 지금 한 단계 더 점프를 했는데 이 원화 차트는 올해 초 고점을 아직도 확실하게 넘기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차이 왜 생겼을까요? 그 이유엔 바로 원달러 환율 하락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USDT와 원화 차트입니다. 자, 올해 2월 초에 1660원 최고점을 찍은 뒤 7월 초까지 꾸준하게 하락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원화 차트는 이전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트럼프의 당선 이후에 이 달러 인덱스의 하락도 영향이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25년 2월부터 이 100선, 중요 100선을 돌파하고선 계속 하락하다가 최근에 지금 살짝 이렇게 고개를 다시 드는 중입니다. 바로 금리 발표 때문인데요. 지금 이 환율 관련 전문가들은 달러 인덱스 차트는 금리 인하 발표와 함께 충분히 그 기대감에 더 떨어질 수 있지만 원화 환율은 지난달 미국 재무부로부터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어서 1460원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 지금처럼 환율이 이제 꺾여서 반등하고 오르고 비트도 여기서 이제 살짝씩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이 원화 차트에서는 그 상승폭이 더욱더 가파르고 강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 역푸가 김푸가 돼서 올라가는 그 타이밍입니다. 한국 투자자분들이 좀 가장 많이 속는 타이밍.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겁니다. 이 현물하시는 분들 원화 차트 말고 달러 차트 기준으로 시장을 봐야 한다는 이유인 겁니다. 그리고 현물하시는 분들 도대체 어떤 지금 리스크 관리가 되어 있으신가요? 여러분, 지금은 2025년도입니다. 기관들도 현물 ETF를 매수하고 선물로 롱숏을 하고 거기에 옵션까지 하면서 이런 복합적인 투자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지금 시대 흐름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비트코인의 장기 목표는 150K 부근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좀 오래됐고 이런 주요 정책적인 그런 이슈와 기술적 제 기준인 22동 평균선 아래의 일본 캔들이 막감했기 때문에 저는 해칭 숏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자, 이후에 해칭 숏의 익절 포인트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보고 있는 그 라인이라든지 등은 고비트 텔레그램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화 현물 투자하시는 분들 이 포인트 꼭 인지해줘서 지금이 진짜 상승 그리고 이 이전 고점과의 지금 이런 다른 포인트들 달러 차트와 비교하면서 본인들의 자산 상태를 한 거래소의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멀티적으로 대응을 하는 해칭숏으로 리스크 관리까지 하실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FOMC 이후 시장 반응과 포지션 리뷰는 고비트 텔레그램에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고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